네, 베이징 모터쇼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코로나 등으로 4년 만에 열렸는데요. 중국 현지 업체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 80여 곳이 참여해 신에너지차 278개 모델과 콘셉트카 41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모델만 117개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미국의 GM, 포드 등도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모터쇼 최고의 인기 스타는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었습니다. 모터쇼 첫날 오전 직접 샤오미가 내놓은 SU7을 소개한 레이진 회장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레이진 회장을 보기 위해 모인 현지 인파로 샤오미 모터쇼 부스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사람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레이진 회장이 이른바 국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마다 청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신에너지차를 선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 자동차 굴기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아직 그 성능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내수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모두 3,900만 대였는데 3천만 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949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37.9% 증가하는 폭발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이를 전부 중국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58% 늘어난 491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의 선봉장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대비 77.6% 증가한 120만 3천 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굴기를 이끌고 있는 BYD 전기차 수출량은 25만 2천 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치를 다시 살펴보면 여전히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산 전기차 수출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BYD 등 주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은 내수를 기반으로 압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세계 친환경차 점유율 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최대 업체로 부상한 중국 BYD는 1분기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15%를 기록한 테슬라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작년 점유율은 BYD가 22%, 테슬라가 20%였습니다. 4월 상황도 비슷합니다. 테슬라의 중국 공장 출하량이 6만 1167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반면 BYD는 전년 동기 판매량이 49% 급증한 31만 2048대를 기록했습니다. BYD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 4월 수출량은 4만 1011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신환경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80만 대로 추산돼 전기차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수요 둔화에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이끌고 있는 BYD는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30% 높은 400만 대로 잡았습니다. BYD는 지난해 300만 대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 판매량은 400만 대에 조금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도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기차 판매량 1위 회사인 BYD입니다. 지난달 옌청에 있는 BYD 배터리 공장을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장 견학이 허용됐는데 2022년 옌청 공장이 들어선 이후 취재진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BYD는 핀드림스라는 자회사를 세워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옌청 공장은 핀드림스의 여러 공장 중 하나인데 BYD의 최신식 설비가 집대성된 곳으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은 생산 공정 일부만 노출하고 스태킹 등 주요 공정은 모두 가림막으로 가려서 비공개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것인데요. BYD 측은 배터리 업계의 기술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해를 구했고 저도 공장 견학을 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BYD는 1995년 2월 왕찬프 BYD 회장이 사촌형에게 250만 위안을 빌려 선전에 한 낡은 차고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휴대폰, 휴대용 배터리를 만들던 이 회사는 어느덧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BYD의 최대 경쟁력은 가성비입니다. BYD의 보급형 전기차 시걸 가격은 9,695달러에 불과합니다. 전기차를 1만 달러 밑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BYD가 유일합니다. 경쟁사들보다 생산 비용을 최대 30%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덕분입니다. 이는 BYD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부품의 75%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의 혁신은 BYD가 가성비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본 돈을 R&D에 쏟아붓는 과감한 투자로 BYD는 매일 평균 19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5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분야에서도 시장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LFP 배터리는 가격이 싼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도드라져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YD는 배터리셀을 칼날처럼 얇게 제작한 뒤 배터리 팩에 직접 장착하는 CTP, 셀투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LF 배터리 대비 동일한 부피의 배터리 팩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가 배터리임을 감안할 때 LFP 배터리 성능이 개선될 경우 전기차 회사들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차량 본체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전자 장치 등을 하나로 통합한 셀트4D 기술을 처음 상용화한 곳도 BYD입니다. 작년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BYD는 생산 단가를 더 낮추고 있습니다. BYD는 올해 상반기 배터리 가격을 작년보다 10% 낮추고 하반기에 한 번 더 10%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기차 값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BYD는 전기차 가격을 또다시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BYD는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BYD 자회사인 핀드림스는 2022년 옌청을 비롯해 충칭, 무이, 진안, 샤오싱, 추저우 등 6개 지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으면서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286GW였던 BYD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지난해 약 400GW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배터리 생산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BYD는 해외 진출도 적극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해외로 눈을 돌린 이 회사는 이미 59개국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말 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BYD는 태국, 브라질, 헝가리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 BYD 공장이 지어진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가 무서운 점은 전기차 공급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원자재 채굴, 가공, 배터리 생산, 전기차 제조로 이어지는 탄탄한 전기차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도움 없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 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에 큰 돈을 투자해 대형 광산들을 사재기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흑연의 경우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망간, 코발트,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환경오염 문제로 손을 놓은 동안 중국은 자국의 느슨한 환경 규제를 활용해서 광물 제련 산업도 고도화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 분야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국가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가장 저렴하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값싼 노동력과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완비된 중국에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테슬라, BMW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BYD 납품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BYD가 가성비 제품을 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거래회사를 쥐어짜는 간행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YD에 납품할 경우 당장은 손해인데 그래도 BYD의 판매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 거래선을 뚫어놓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시장에 대한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전망도 새겨들을만 합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 소비재, 중간재 시장은 가격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한번 놓치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기 어려운 곳이 됐다. 미중 갈등 등 국제관계 이슈와 관계없이 계속 녹화하고 진출에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진출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 분야로 한정해서 보면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거의 대부분 중국 시장에 남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철수하면 영원히 중국 시장을 노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생산 전 단계의 공급망을 완벽히 갖췄다는 것은 외국계 회사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아차의 경우 EV5 양산을 중국서 시작하는 등 중국 공장을 해외 수출의 전진 기지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종잡을 수 없는 정책,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바로 14억의 시장입니다.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인플루언서인 왕홍도 유명세를 타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니까 말이죠. 혹자는 시장이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이고 지금 시장은 중국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곧 글로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수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늘리면서 글로벌 1위 전기차 판매사로 올라서고 있는 BYD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